한국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상당히 빠듯한 일입니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노후에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죠.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중에는 한정된 연금으로 과연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활비가 저렴한 해외로 눈을 돌리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나 남미 등지로 은퇴 이민을 떠나 일명 월 100만 원 생활을 실천하는 사례도 종종 들려옵니다. 하지만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이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100만 원 남짓한 월 예산으로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물음에 답하고자 해외에서 월 1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도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꾸릴 수 있는 5나라를 선정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특히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세르비아, 알바니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파라과이라는 5개국을 집중 조명합니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삶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은퇴 이민지로 부상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료 분석과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이 나라들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세르비아의 생활비는 서울보다 약 20에서 30%가량 저렴하다는 보고가 있고 파라과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생활비가 가장 저렴한 나라로 꼽히기도 합니다. 한국과 비교해보면 이들 국가에서는 식료품, 주거비, 공공요금 등의 비용이 매우 낮아서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다면 정말 월 100만 원 정도로도 이들 국가에서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나라별로 구체적인 생활비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월 100만 원으로 살기 좋은 5개국 비교 분석. 이제 본격적으로 선택된 5개 국가, 세르비아, 알바니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파라과이의 특징과 생활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 나라별로 월 생활비가 어느 정도이며 주거비 임대료가 얼마나 드는지, 또 의료 인프라 수준이나 생활상의 편의시설은 어떤지 짚어볼 텐데요. 특히 은퇴한 개인 1인이 생활할 경우와 은퇴 부부, 2인이 생활할 경우를 나누어 필요한 예산 범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1인 기준 월 100만 원 약 680달러. 전후이면 현지에서 큰 무리 없이 지낼 수 있고 부부라면 월 160에서 200만 원가량 두 분 합산으로 생활을 꾸릴 수 있는 곳들입니다. 자,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세르비아 발칸의 숨은 진주, 저렴하고 현대적인 생활. 세르비아는 발칸 반도의 내륙 국가로 한국인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유럽 내에서도 생활비가 상당히 저렴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 베오그라드 벨그레이드를 비롯해 노비사드나 니슈 등의 도시에서 현대적인 생활 인프라를 누리면서도 서유럽 대비 절반 이하의 생활비로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지 물가를 보면 식료품 가격이나 외식비, 교통비 등이 한국보다 확연히 낮은 편입니다. 한 달 생활비 1인 기준 세르비아에서 외국인은 퇴자의 낭비 없이 생활할 경우 월 약 600, 800달러 선 한화 약 80만 원, 110만 원으로도 가능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은 달러 천 약 135만 원 정도면 상당히 여유롭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현지인 평균 소득보다도 높은 수준이어서 돈 걱정 없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2023년 세르비아의 세후 평균 월급이 약 10만 디나르, 즉 한화 100만 원 수준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즉 월 100만 원은 현지 평균 이상의 생활비인 셈입니다. 부부 2인의 경우 현지에서는 1인 추가에 대한 비용 증가분이 크지 않아 월 달러 1,500, 약 200만 원 안팎이면 두 분이서도 충분히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 수도 베오그라드 중심지의 원룸 아파트 임대료는
약 500유로 내외 하나 70만 원가량이고 외곽이나 소도시에서는 300에서 350유로, 한화로 40에서 50만 원까지도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노비사드 같은 도시에서는 베오그라드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월세 30에서 50만 원대의 집이라면 한국에서는 구하기 어렵지만 세르비아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죠. 여기에 전기, 난방, 수도 등을 포함한 기본 공과금이 월 평균 15만에서 20만 원 선 유럽식 난방이 필요한 겨울에는 조금 상승. 이므로 주거 관련 지출을 50만에서 70만 원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전체 생활비 수준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 세르비아는 공공의료와 사설의료가 혼재된 시스템으로 외국인도 비자를 갖추면 공공의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립병원의 경우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어 많은 외국 은퇴자들은 사설의료와 의료보험을 선호합니다. 사설병원의 진료비도 서유럽이나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편이라 큰 부담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르비아에서는 간단한 의사 상담이 한화로 2에서 3만 원대에 불과하고 처방약품 비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전체적으로 의료비 지출은 한국의 12에서 13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세르비아의 의료 수준은 세계보건지수에서 중상위권 195개국 중 59위로 평가될 만큼 꽤 양호하여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생활 편의 및 기타 세르비아의 도시는 현대식 편의시설 대형마트, 쇼핑몰, 카페, 식당 등이 잘 갖춰져 있고 인터넷과 휴대폰 요금도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10GB 데이터 요금제가 월 2만 원 남짓이며 공공교통비는 버스 한 번 타는데 50센트 하나 700원가량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합니다. 현지 음식은 고기와 유제품 위주의 발칸 요리로 한국 입맛에도 비교적 잘 맞고 레스토랑에서 현지 음식 한 끼가 8유로 하나 1만 2천 원 정도여서 가끔 외식하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세르비아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환대하는 문화가 있어서 언어만 조금 소통된다면 이웃이나 지역사회와 어울리며 지내기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영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널리 통하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크게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요약하자면 세르비아에서는 월 100만 원으로 1인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며 주거비와 식비를 합쳐도 이 예산 안에 넉넉히 들어옵니다. 부부의 경우 150에서 180만 원 정도면 여유로운 2인 생활을 꾸릴 수 있습니다.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느끼며 저렴한 물가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세르비아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서 충분히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알바니아 유럽에서 가장 저렴한 숨은 강자. 알바니아는 발칸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 유럽에서 생활비가 가장 저렴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지중해를 접하고 있어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지닌 데다 아직 관광지로 과도하게 개발되지 않아 물가가 전체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죠. 최근에는 유럽의 은퇴자들이 가성비 좋은 은퇴지로 알바니아를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점차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 1인 BS 부부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너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생활비 월은 약 달러 60만 730만 95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집세를 제외한 현지 물가 지표에 기반한 수치인데요. 여기에 원룸 임대료 약 달러 300에서 400 정도를 합하면 월 달러 1000, 남짓 약 130만 원이 1인 생활의 평균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유롭게 썼을 때이고 절약형으로 지내면 달러 600 180에서 90만 원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현지 체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부부의 경우 월 달러 1200에서 1500 하나 160에서 2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알바니아에서 지내는 외국인 부부는 아주 검소하게 살면 120만 원 선, 적당히 즐기며 살면 150만 원 내외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즉, 두 분이 각자 1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면 합산 200만 원으로 상당히 풍족한 생활이 가능하고 설령 합산 150만 원 수준이어도
기본적인 생활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알바니아 정부는 외국인 은퇴비자 발급 요건으로 연 달러 1만 500약, 1200만 레크, 한화 약 1350만 원의 소득 증빙을 요구하는데 의는 월 환산 약 875달러 한화 약 115만 원 수준으로 이 정도가 1인당 안정적인 생활비라고 간주하는 셈입니다. 주거비 알바니아의 임대료는 유럽 최저 수준입니다. 수도 티라나의 시내 중심부에서도 원룸 아파트를 300에서 400달러 40에서 55만 원면 구할 수 있고 조금 외곽이나 다른 도시에 가면 달러 200 대30만 원 후반까지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남부 해안의 아름다운 소도시 사란데 SARAND나 두로스더에스 같은 곳은 티라나보다 임대료가 더 저렴하면서도 바다를 끼고 있어 은퇴자들에게 인기입니다. 전세 제도는 없고 월세 형태인데 장기 임대 계약을 하면 가격을 더 낮출 여지도 있습니다. 전기, 수도 등 공과금은 한 달에 100달러, 남짓 약 13만 원 수준이고 인터넷도 광랜 요금이 월 달러 20 정도 2만 5천 원로 부담이 적습니다. 냉난방 시설이 잘 갖춰진 현대식 아파트일수록 임대료가 조금 오르지만 전반적으로 주거 비용이 한국의 13 이하라고 보면 됩니다. 의료 인프라 알바니아는 민영 의료 서비스가 비교적 잘 발달해 있습니다. 공립병원도 있지만 서비스 질이 고르지 않아 외국 은퇴자들은 대개 사설병원이나 개인주치의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다행히 의료비가 저렴해서 사설병원 진료비나 처방약 비용도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반 의사 상담이 약 30달러 45만 원 수준이며 치과 치료나 검진 비용도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의료 인프라의 수준은 도시별로 편차가 있는데 수도 티라나에는 국제적인 병원과 전문의들이 있어 의료 접근성이 높고 응급 의료 체계도 갖춰져 있습니다. 응급 상황 시 유럽의 이웃나라 이탈리아 등로 후송되는 보험 옵션을 선택하는 은퇴자도 간혹 있지만 보통의 생활질환 관리는 현지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바니아 정부도 외국인 은퇴자, 유치를 위해 은퇴자용 거주증 발급 시 건강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두고 있어서 적절한 보험만 갖추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평가입니다. 생활 편의 및 환경, 알바니아는 전반적으로 치안이 안정적이고 외국인 대상 범죄가 거의 없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길거리도 비교적 깨끗하고 시장이나 상점에서 바가지를 씌우는 일도 드물다고 합니다. 생활 물가는 현지 통화인 레크AEL 기준으로 볼 때 빵 한 덩이에 500원, 커피 한 잔에 700원, 식당에서 현지 가정식 한 끼에 5,000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특히 커피 문화가 발달해서 500원에서 1,000원이면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육류를 시장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식비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한 주에 장을 봐서 2인 기준 5만 원어치를 사면 일주일 식사가 해결될 정도라는 후기도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비는 버스 한 번 타는데 40센트 한화 500원이고 택시 기본 요금도 3,000원 수준이라 이동 비용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영어 통용도는 세르비아보다 조금 떨어져서 특히 나이 든 세대는 영어보다 이탈리아어나 그리스어를 더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과 서비스 업계 종사자들은 영어를 구사하는 편이니 도시에선 큰 불편이 없고 시골에서는 약간의 알바니아어를 익히면 금세 현지인들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알바니아에서는 월 100만 원 내외의 예산으로 1인당 충분히 생활 가능하며 부부 합산 150에서 180만 원이면 해안가 카페에서 커피를 즐기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손꼽히게 저렴한 물가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알바니아의 강점입니다. 게다가 1년짜리 거주 비자 은퇴자 비자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어 행정적 장벽도 낮습니다. 숨은 진주 같은 이 나라를 은퇴 후 새로운 보금자리 후보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조지아 1년 체류 비자로 유명한 카우카수스의 경제형 천국. 조지아 조전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인 남카카스 지역의 국가로 최근 디지털 노마드와 은퇴자들에게 천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전 세계 최장 수준인 1년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는 개방적인 비자 정책인데요. 이 덕분에 복잡한 절차 없이 장기 체류하며 생활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또한 물가가 서유럽 대비 매우 저렴하고 치안이 좋으며 현지인들이 외국인에게 우호적입니다. 과연 조지아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생활이 될까? 궁금하실 텐데 답은 충분히 가능하다입니다. 한 달 생활비 1인 BS 부부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를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1인이 적당히 편한 생활을 할 때 월 지출이 약 2천에서 3천 라리지 이엘 정도로 추산됩니다. 현지 화폐인 라리로 2천에서 3천이면 미화로 약 달러 720에서 1,080에 해당하므로 한화로 약 95만 원에서 140만 원 사이가 됩니다. 이 범위의 하한인 2천 라리, 즉 90여만 원으로도 현지에서 살만하다는 의미이죠. 실제 통계를 보면 현지의 1인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이 약 600달러 선이고 그보다 여유롭게 쓰는 경우가 800에서 1000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월 100만 원은 1인 생활 기준으로 크게 부족함 없는 금액입니다. 부부의 경우 지출이 조금 늘지만 공유하는 부분 집세 등이 있어서 월 3천에서 4천 라리약 140만 190만 원면 두 분이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즉 부부 합산 170만 원 정도 예산이면 트빌리시에서도 괜찮은 아파트에 살면서 충분히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죠. 심지어 조지아는 국외 소득에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연금이나 국내 연금 수령액을 전부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거비 조지아 트빌리시의 임대료는 최근 약간 상승 추세이지만 여전히 저렴합니다. 도심 인기 지역의 VAKE 밖의 지역이나 SABURTAL로 사브루탈로 지역의 현대식 1베드룸 아파트가 월 800에서 1200 나리안화 약 40에서 6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철라리 약 50만 원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외곽이나 소도시의 바툼이 BATUMI, 쿠타이시 커세이아이시 등록하면 이보다 더 저렴해져서 500에서 700나리 25에서 35만 원에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공과금은 월 1300나리 58만 원 정도이며 인터넷은 월 50나리 약 2만 원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고 속도도 빠릅니다.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냉난방 비용 때문에 공과금이 조금 오르지만 연중 기후가 온화하여 극단적인 냉난방비 지출은 적습니다. 종합하면 트빌리시 시내에서도 월세 공과금 합쳐 60만 원대에 거주 가능하고 지방은 30에서 40만 원대까지도 가능하니 주거비에서 큰 절약이 되는 셈입니다. 의료 인프라 조지아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비용 면에서 은퇴자들에게 매우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공립의료도 있으나 대부분의 외국인 은퇴자들은 사립병원을 이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한국의 13 수준이라 큰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립병원 일반 진료비가 500나리아나 24만 원, 전문의 진료도 150나리 미만 5만 원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건강보험도 월 800나리 36만 원 정도면 가입 가능해서 적당한 현지 보험에 들면 거의 무료에 가깝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트빌리시의 주요 사립의료기관은 영어 사용이 가능하고 시설도 현대적이어서 의료 환경 적응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다만 전문성이 매우 높은 치료나 수술의 경우 의료 관광으로 주변 터키나 유럽으로 나가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일반적인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조지아 현지 의료로 충분합니다. 생활 편의 및 문화 조지아는 생활 물가가 매우 낮아 은퇴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우선 식비를 보면 현지 마트에서 장을 볼 경우 혼자 한 달치 식료품을 300에서 400나리 15에서 20만 원 정도면 충분하고 현지 식당에서 외식해도 일반적인 조지아 전통 음식 한 끼에 15에서 25라리 약 700에서 12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조지아 와인과 빵, 치즈 등은 질이 좋기로 유명한데 가격도 저렴해서 식탁을 풍성하게 차려도 지출이 크지 않습니다. 교통비 역시 시내 버스 지하철 요금이
일날이 약 50원로 사실상 무료나 다름없고 택시도 기본 요금이 오라리 하나 250원부터 시작이라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통신은 국가적으로 첨단화되어 있어 집집마다 광랜이 깔려 있고 모바일 데이터 요금도 매우 싸서 외국인도 불편함 없이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치안 측면에서는 조지아가 전 세계에서도 상위권으로 손꼽히며 경찰관 수가 인구 대비 매우 많아 거리 범죄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트빌리시 길거리를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언어는 조지아어가 공용어인데 문자 체계까지 독특해 배우기 어렵지만 영어가 젊은 층과 도시 지역에서 널리 통용되기 때문에 기본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구소련권 언어 영향으로 러시아어도 많이 쓰이므로 영어가 안 통하면 러시아어로 의사소통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지아에서는 월 100만 원 예산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1인 생활을 즐길 수 있고 부부라면 월 150에서 180만 원 선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꾸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까다로운 비자 절차 없이 1년간 살아보며 은퇴 한 달살이를 해볼 수 있다는 이점까지 있으니 조지아는 비용과 편의 면에서 은퇴 이민의 최고 가성비 국가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역사 깊은 문화와 따뜻한 공동체를 지닌 저렴한 나라. 아르메니아 아미니어는 조지아와 이웃한 남카프카스의 내륙 국가로 오래된 역사와 독자적인 문화로 유명합니다. 관광지로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지만 생활 물가가 낮고 사람들의 정이 많아 은퇴 후 장기 체류하기에 숨은 매력이 많은 곳입니다. 최근 IT 산업의 성장으로 실리콘 마운틴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에게는 생활비 50에서 60% 할인된 서유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한 달 생활비 1인 BS 가족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을 기준으로 1인 당 월 평균 생활비는 대략 40만에서 60만 드람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미화로 환산하면 달러천에서 1,500약 130만에서 190만 원 정도인데요. 여기에는 주거비, 식비, 교통비, 공과금 등 기본적인 지출이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물론 이는 편안하게 지낼 때의 금액이고 조금 절약하면 40만 드람 이내, 하나 100만 원 이내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지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미혼 은퇴자라면 월 80만 원 선, 부부라면 130만에서 150만 원 선으로 생활 가능하다는 경험담이 공유됩니다. 가족부부 2인 기준으로 보면 대략 70만에서 100만 드람 약 180만에서 26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나. 이는 어린 자녀까지 포함한 가족을 가정한 수치이고 은퇴 부부만일 경우 70만 드람 한화 약 180만 원보다 적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1인당 100만 원 남짓, 부부. 합산 150에서 180만 원으로 아르메니아에서 무난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주거비 예레반 시내의 주택 임대료는 카프카스 지역에서 조지아 다음으로 저렴한 수준입니다. 시내 중심부의 현대적인 1베드룸 아파트가 월 20만에서 30만 드람 약 65에서 100만 원 정도이며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15만 드람 약 50만 원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예레반 외의 중소도시는 이보다 훨씬 싸서 10만에서 12만 드람 30만 원대에도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 은퇴자들은 처음에는 예레반 도심에 머물다가 생활에 익숙해지면 교외의 조용한 지역이나 타 도시로 옮겨 임대료를 절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과금은 여름철 2만에서 4만 드람 약 7에서 14만 원, 겨울철 난방비 포함 4만에서 6만 드람 14에서 21만 원 정도로 계절차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무제한 광랜이 1만에서 1만 5천 드람 약 3에서 5만 원이고 휴대폰 요금도 한 달 300여 드람 1,000원 남짓부터 시작해 데이터 용량에 따라 800에서 1000드람 3,000원 정도까지 다양합니다. 종합하면 예레반 도심에서도 주거 관련 총 지출이 100만 원. 내외 외곽이나 지방은 50만에서 70만 원으로도 충분합니다. 의료 인프라 아르메니아의 의료 시스템은 공공민간 혼합형으로
현지 주민들에게는 기본 공공의료가 제공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과 현지 중산층은 사설 의료기관을 이용합니다. 다행히 의료 비용이 매우 저렴한 편이라 사설 병원을 이용해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일반 클리닉 진료가 1만에서 2만 드람 하나 3에서 6천 원에 불과하고 개인 건강보험도 연간 15만 드람 약 50만 원, 월 4만 원 수준부터 상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국제의료보험이나 현지 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데 그 보험료조차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레반 시내에는 영어 가능 의사들이 있는 현대식 병원이 몇 군데 있어 의료 접근성이 좋습니다. 다만 중증 질환이나 특수 치료의 경우 인접국에 조지아 트빌리시나 터키 이스탄불으로 이동하여 진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건강 문제나 응급 처치는 예레반 내에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며 의료 수준은 중상위권으로 평가됩니다. 약국에서는 웬만한 약을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작은 증상은 스스로 약을 사서 관리하는 문화도 퍼져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의료의 또 다른 장점은 간병인이나 도우미 고용 비용이 낮다는 점인데 외국인도 현지 간병인을 저렴하게 고용해 노후 간호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 편애 및 문화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서 외국에서 온 은퇴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는 경우도 많아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공동체적 분위기가 형성되곤 합니다. 생활 측면에서는 식료품과 공산품 가격이 한국 대비 현저히 낮아 지갑 부담이 적습니다. 현지 시장 바자르에 가면 신선한 과일과 채소, 고기를 매우 싼 값에 살 수 있고 월 5만에서 7만 드람 약 16에서 23만 원 정도 식비로 한 달을 먹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특히 과일의 질과 가격은 훌륭해서 제철 과일을 박스째 사와서 쟁여두고 매일 즐길 수 있습니다. 교통비는 미니버스 마시루트카나 버스 요금이 100에서 300드람 400에서 1200원 정도이고 택시도 시내 대부분 거리가 1000에서 2000드람 4000에서 8000원 정도라서 이동에 큰 지출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시스템은 약간 노후되어 있고 차량도 낡은 편이라 일부 은퇴자들은 중고차를 현지에서 구입해 타기도 합니다. 중고차 가격이 저렴하고 기름값도 한국보다 싸서 차를 운행하는 비용도 높지 않습니다. 문화생활을 좋아하신다면 예레반에서 오페라, 발레, 연극 등을 저렴한 티켓 가격에 관람할 수 있고 미술관, 박물관 등의 입장료도 1에서 2천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느긋한 도시 분위기 속에서 큰돈 들이지 않고도 여가를 즐길 거리가 많은 것이 아르메니아 생활의 매력입니다. 언어의 경우 아르메니아어가 공용어이고 매우 독특한 알파벳을 쓰기에 배우기 어렵지만 러시아어가 널리 통하므로 기본적인 러시아어를 익히면 의사소통 폭이 넓어집니다. 영어는 젊은 층에게서 점차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러시아어만큼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아르메니아에서는 월 100만 원 정도로 1인 은퇴 생활이 가능하며 약간 긴축하면 그 이하로도 지낼 수 있습니다. 부부라면 150만 원대로 충분히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요. 저렴한 생활비뿐만 아니라 정이 넘치는 공동체, 문화와 풍부한 역사적 볼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아르메니아입니다. 파라과이 남미의 숨은 보석, 생활비 부담 없는 여유로운 삶. 파라과이는 남아메리카 한가운데 위치한 내륙국가로 우리에게는 축구나 농업국가 이미지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남미에서 가장 물가가 저렴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현지 화폐인 과라니의 가치가 낮아서 물가 숫자가 크게 보이지만 실제 달러 환산하면 생활비가 놀랄 만큼 경제적이죠. 더불어 외국인 장기 체류 제도 영주권 취득도 비교적 간소하여 전 세계 은퇴자들 사이에서 최근 파라과이 은퇴 이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그럼 파라과이에서 월 100만 원 생활은 어떻게 가능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 생활비 1인 BS 부부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 ASUNCIN 기준으로 1인 생활비는 월 500만에서 700만 과란위 정도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과란위로 들으면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500만 PYG은 약 90만 원, 700만 PYG은 약 130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즉 한화 100만 원 약 550만에서 600만 PYG 전후가 1인당 적정 생활비 범위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현지에서도 충분히 중산층 이상의 소비를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실제 NUMBEO 등의 통계를 보면 파라과이에서 1인당 월 평균 소비 집세 제외가 약 달러 430 약 55만 원 수준이므로 여기에 보통 수준의 임대료 달러 250에서 300, 한화 30에서 40만 원을 더하면 대략 85에서 95만 원 선으로 1인 생활비가 계산됩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범위와 잘 맞아떨어지죠. 부부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파라과이는 물가가 워낙 낮아서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해도 지출이 폭증하지 않습니다. 대략 800만 1000만 PYG 약 150만 185만 원 정도면 두 분이서도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 부부 은퇴자들이 합산 달러 1000 약 147만 원 안팎의 예산으로 파라과이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결국 1인당 월 100만 원이면 파라과이에서는 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부부라면 합산 160에서 180만 원 수준으로도 안정적인 노후를 즐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주거비 파라과이는 주택 임대료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수도 아순시온 도심의 1베드룸 아파트 월세 평균이 약 300만 과란위 한화 약 45만 원이고 괜찮은 지역에서도 200만 250만 PYG 30만 38만 원 선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외곽 지역이나 다른 도시 가령 상업도시 시우다드 델 에스테 혹은 아르헨티나 국경 근처의 엔카르나시온 등은 150만 PYG 약 22만 원까지도 내려갑니다. 크기가 큰 3베드룸 아파트조차 시내에서 500만 PYG 75만 원 수준이니 부부가 방이 여러 개 있는 큰 집에 살더라도 주거비가 한국 원룸 수준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아예 구매하려는 은퇴자도 있는데 부동산 가격도 저렴해서 1억 원 이하로 괜찮은 주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공과금은 연중 더운 날씨 탓에 에어컨 전기료가 변수지만 대체로 월 30에서 50만 PYG 58만 원 정도이고 수도 요금은 5만 PYG 8천 원 남짓으로 매우 쌉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요금도 남미 최저 수준으로 광랜 인터넷이 월 8만 PYG 1만 원 남짓, 휴대폰 무제한 요금제가 10만 PYG 1만 3천 원가량 정도입니다. 종합적으로 주거 관련 비용은 1인당 40만 원 이하, 부부 합쳐도 50에서 60만 원대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 파라과이의 의료 환경은 앞의 유럽 카카스 국가들에 비해 약간 열악할 수 있습니다. 공립의료기관의 시설은 노후한 편이고 의사 1인당 환자 수도 많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외국인 은퇴자들은 사설병원이나 개인의원을 이용합니다. 다행히 사설 의료비도 절대 금액 자체는 저렴한 편입니다. 간단한 진찰 비용이 10에서 20달러 정도이고 약값도 저렴합니다. 그러나 중증 질환 치료나 복잡한 수술 등의 경우 인근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대도시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대비해 국제건강보험에 가입해두거나 영구 거주권 취득 시 현지 의료보험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약국이 시내 곳곳에 많고 기본 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 경증 질환 관리에는 용이합니다. 파라과이는 또 치과 치료 비용이 매우 저렴해서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러 오는 해외 환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건강관리는 큰 지장 없지만 의료 수준이 최고로 높지는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이후로 파라과이 정부도 의료 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있어 주요 도시의 병원 환경은 점차 나아지는 추세입니다. 생활 편의 및 환경 파라과이의 일상 물가는 한국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낮습니다. 시장에 가면 5,000원이면 야채와 과일을 한 보따리 살 수 있고
슈퍼마켓에서 수입 제품을 사지 않는 이상 식료품비가 크게 들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은 한 달 식비로 100만 PYG 15만 원도 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외식을 하더라도 노점이나 현지 식당에서 몇천 원이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고 중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해도 2인 기준 10만 PYG 1만 5천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기 문화가 발달해 소고기나 닭고기 가격이 매우 싸서 식탁에 자주 오르고 현지산 맥주 한 병에 5천 원, 와인 한 병에 7에서 8천 원 정도이니 간단히 외식하거나 파티를 열어도 지출이 적습니다. 교통비는 시내 버스 요금이 3,500에서 4,000 PYG 하나 600원 정도이고 택시 기본 요금이 5,000 PYG 800원 정도라서 이동하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차를 구매할 수도 있는데 파라과이는 중고차 가격과 기름값이 저렴해서 차 유지비도 낮습니다. 단, 치안은 약간 유의해야 합니다. 파라과이는 대체로 강력 범죄율이 높지 않고 총기 규제가 엄격해서 비교적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빈부격차가 커서 소매치기나 주거침입 절도 같은 범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 아순시온의 일부 빈민 지역이나 국경 무역도시 등에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주택가나 치안이 확보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기본적인 주의 밤늦게 혼자 다니지 않기 등을 기울인다면 큰 위험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 은퇴자들이 현지인들과 섞여 비교적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언어는 파라과이의 공식 언어가 스페인어와 과라니어인데 일상적으로는 스페인어가 주로 쓰입니다. 영어 사용은 널리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어느 정도 배우는 것이 원활한 생활의 열쇠입니다. 다행히 파라과이 사람들은 외국인이 서툴게나마 스페인어를 쓰면 반가워하며 잘 도와주는 편이고 한국에 호감이 있는 사람도 제법 있어서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파라과이는 남미의 여유로운 생활 분위기를 만끽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실제로 파라과이에선 달러철로 왕처럼 살 수 있다는 과장된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월 100만 원 예산으로 넓은 집에 살고 풍성한 식탁을 꾸리고 가끔 외식과 여가를 즐기며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파라과이입니다. 이상으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파라과이까지 5개국의 생활비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국가 모두 한국보다 낮은 물가 덕분에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으로도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나라별로 문화와 언어, 그리고 생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성향과 우선순위에 맞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이들 국가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실적인 적응 과정과 느낀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3. 현지에서 살아보니 은퇴자들의 리얼 체험담. 이번에는 앞서 소개한 나라들 중 몇 곳에서 실제로 은퇴 후 생활하고 있는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이민을 결심하고 새로운 나라로 떠나 정착하기까지 어떤 결심과 도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지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 새 삶에 적응하며 느낀 만족감과 아쉬움 등을 스토리 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이야기는 익명의 한국인 은퇴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으며 여러분께서 그 과정에 감정이입해 보실 수 있도록 함원 서클 구조에 맞춰 흥미롭게 풀어보았습니다. 이야기 1. 낯선 조지아에서 찾은 두 번째 인생. 김정훈 가명 박미영 가명 부부의 도전. 김정훈 68세 씨와 박미영 65세 씨 부부는 서울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했지만 빠듯한 연금으로는 앞으로의 노후가 걱정되었습니다. 두 분 합산 월 소득이 180만 원 남짓이었는데 서울에서 이 돈으로는 아껴 살아도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좀 더 적은 돈으로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우연히 TV 프로그램에서 조지아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물가가 저렴하고 1년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다는 말에 두 분은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당시만 해도 조지아에 대해 아는 한국인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이 아니면 언제 새로운 모험을 해보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 부부는 가진 적금 일부를 깨고 짐을 꾸려 조지아로 한번 가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처음 트빌리시 공항에 내렸을 때 설렘 반 두려움 반의 마음이었습니다. 숙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국적인 도시 풍경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과연 여기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첫날 밤 부부는 잠들기 전까지 서로에게 한국으로 돌아갈까? 하고 몇 번씩 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를 구하고 시장을 둘러보는 등 일상을 시작하면서 점차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행히 한인 커뮤니티 SNS를 통해 이미 조지아에 살고 있는 몇 안 되는 한국 분들과 연락이 닿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지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받아 트빌리시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아파트를 하나 임대했는데 월세가 한화로 45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고시원 월세보다 저렴한 값에 깨끗한 집을 얻자 두 분은 오길 잘했다 싶어 한숨 돌렸습니다. 그렇다고 초기 적응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도전은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영어를 학교 영어 수준으로만 할 줄 알았던 두 분은 막상 시장이나 동네에서 영어가 안 통하는 상황을 자주 맞닥뜨렸습니다. 조지아어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고 바디랭귀지와 휴대폰 번역 앱에 의존해야 했죠. 한 번은 동네 시장에서 과일 값을 흥정하는데 계산대 아주머니가 조지아어로 빠르게 말하는 통에 얼마나 내야 할지 몰라 난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오후에 점포들이 잠시 문을 닫고 느긋하게 쉬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처럼 뭐든 신속히 처리하려던 김 씨 부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은행에서 계좌 개설할 때도 절차가 느릿하고 서류 양도 많아서 괜히 왔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훈 씨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적응해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근처 언어학교에서 주 3회 조지아어 기초회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비록 더듬더듬한 말이지만 현지어로 인사말과 기본 표현을 익혀 동네 사람들과 조금씩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에게 조지아어로 안녕하세요. 가마르조바라고 인사했을 때 환하게 웃으며 받아주던 순간을 두 분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또한 현지인 친구를 사귀기 위해 근처 와인 동호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조지아는 와인 문화가 유명하여 매주 와인 시음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용기 내어 참여해 본 겁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국에서 온 은퇴 부부라는 이야기에 현지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서로 영어와 조지아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몇 주 후에는 그중 한 커플과는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함께 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현지 친구가 생기자 생활은 훨씬 풍성해졌습니다. 그 친구 부부는 김 씨 부부에게 현지 시장 이용 요령도 알려주고 값싸고 맛있는 식당, 가볼 만한 근교 여행지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낯설게만 느껴지던 조지아의 일상이 점차 편안하고 즐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훈 씨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동네 어르신들과 얼굴을 트고 간단한 담소를 나눕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나이가 지긋한 분들에게 존경심을 보이는 문화가 있어 현지 어르신들이 김 씨를 친근하게 대했고 이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현지 요가 클래스에 등록하여 건강도 챙기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교류도 합니다. 요가 선생님은 영어를 조금 하셔서 수업을 따라가는데 문제 없었고 수강료도 한 달에 10,000원 남짓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분은 또 주말마다 재래시장 투어를 하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차를 렌트해서 조지아의 전통시장들을 돌아다니며 현지 식재료를 사 모으고 그 지역 특산 음식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여유로운 여가 생활이었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김정훈 씨 부부는 조지아에 완전히 정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예산대로
약 160만 원에서 거의 늘지 않았지만 삶의 질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주 1에서 2회는 외식하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국내 여행도 다니며 즐깁니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적으니 부부 사이도 더 화목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었어도 새로운 것을 배워나갈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게 가장 큰 소득이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조지아어도 이제 일상회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고 현지 친구 생일 파티에 가서 조지아 전통 춤을 함께 출 정도로 문화에 녹아들었습니다. 물론 힘든 점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면 직접 김치를 담가 먹기도 하지만 재료 구하기가 어려워 애로가 있고 한국의 가족들을 쉽게 보지 못하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1년에 한 번은 한국을 방문해 자녀들과 지내고 오고 가족들도 조지아로 한 번씩 여행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하여 극복해 나갑니다. 김정훈 씨 부부는 돌이켜보면 처음 조지아로 떠나온 결정이 인생 최고의 모험이자 선물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에서는 은퇴 이후 위축되고 불안한 마음이 컸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친구,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속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느낀답니다. 돈 걱정에서 해방되어 비로소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은퇴 이민을 망설이는 많은 분들께 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이야기 이 발칸에서 온 편지 서울 할머니 이순자 가명님의 세르비아 적응기. 올해 70세인 이순자 씨는 남편을 몇 해 전에 먼저 떠나보내고 한국에서 홀로 지내오셨습니다. 두 자녀는 모두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어 서울 아파트에서의 홀로 된 생활은 적적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월 국민연금 60만 원 남짓과 조금 모아둔 노후 자금으로는 서울에서 계속 살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남은 여생을 이렇게 외롭게 지내다 갈 것인가 하는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도 깊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 카페에서 은퇴 후 발칸 유랑을 한 여행기의 일부를 읽게 됩니다. 그 여행자분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한 달 살기를 했는데 물가도 싸고 사람들도 친절해 너무 좋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글을 몇 번이나 정독했습니다. 나도 저기 가보면 어떨까? 생활비 부담도 덜고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보면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피어났죠. 물론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세르비아라는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평생 가족을 위해 살고 배우자까지 잃고 난 뒤 혼자가 된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나도 한번 남들이 가보지 않은 곳에서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이순자 씨는 자녀들과 상의 끝에 세르비아로 6개월간 체류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굳은 의지를 보고 결국 응원해 주었습니다. 출발 전 순자 씨는 영어를 거의 못하기에 회화학원에 등록해 기본 인사와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세르비아 관련 영상을 찾아보고 현지에 먼저 가 있는 한국인이나 일본인의 블로그를 탐독하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드디어 베오그라드 공항에 도착한 날 순자 씨의 마음은 마치 20대 배낭여행자로 돌아간 듯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로 들어와 숙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니 낯선 간판들과 빽빽한 건물들,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에 아득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도착 첫날은 언어 장벽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숙소 호스트와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 애를 먹었고 근처 식당에서 메뉴를 이해 못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모한 짓을 한 건 아닐까 침대에 누워 그런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고생 끝에 꼭 멋진 경험을 하리라 스스로 다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 씨는 하나씩 과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우선 머무를 곳을 정해야 했기에 현지 한인 커뮤니티에서 소개받은 부동산 중업자를 만났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영어를 잘했고 일부 한국말도 할 줄 알아서 베오그라드 도심에서 트램으로
20분 거리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스튜디오형 아파트를 구해주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고 무엇보다 월세가 250유로 약 35만 원라서 순자 씨는 크게 안도했습니다. 이렇게 집을 구하고 나니 한결 안정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현지 생활 적응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우선 근처 마트와 재래시장을 파악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듯 물건과 가격표를 보며 필요한 물품들을 사모았는데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놀랐습니다. 가령 사과와 토마토, 감자 등을 한 보따리 샀는데도 합쳐서 500디나르 약 5,000원가 나오지 않았고 닭고기와 치즈, 빵을 사도 1,000디나르 약 10,000원 남짓 정도였습니다. 식료품비 걱정이 싹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교통이용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택시를 탔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트램과 버스 노선을 연구해 직접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교통카드를 구입해 충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건 다름 아닌 동네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역에서 머뭇거리는 순자 씨에게 다가와 도와준 것이죠. 서툰 영어였지만 그들의 도움으로 곧잘 대중교통을 탈 수 있게 되자 시내 곳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를 탔는데 젊은 여학생이 일어나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세르비아 사람들은 나이든 이를 공경해 자리 양보를 흔쾌히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소한 순간들에서 순자 씨는 내가 여기서 환영받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 순자 씨가 직면한 도전은 외로움이었습니다. 혼자 낯선 곳에 있으니 말동무가 없어 쓸쓸한 저녁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순자 씨는 현지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지역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무료 시니어 미술교실에 등록한 겁니다. 비록 언어는 잘 통하지 않았지만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통해 현지의 비슷한 연령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미술 선생님은 영어로 간단히 설명을 곁들여 주었고 다른 수강생 할머니들은 순자 씨에게 간단한 세르비아어 단어를 가르쳐주며 다가왔습니다. 수업 후엔 근처 카페에서 차를 한잔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 서로 몇 마디 안 통하는 말이지만 함께 웃고 손짓발짓으로 소통하며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또 순자 씨는 현지 한인의 모임에도 가보았습니다. 비록 세르비아에 사는 한국인은 매우 적지만 매달 한 번씩 교민 몇 명이 만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 음식도 함께 만들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한국인의 정을 나눌 수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 씨는 베오그라드의 동네 할머니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단골 시장 좌판 상인과는 서로 얼굴을 알아보고 인사하며 흥정을 했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으면 주변 할머니들이 다가와 말을 걸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순자 씨는 서툴지만 세르비아어 인사말과 몇 가지 표현으로 응대했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은 미소와 손짓으로 채웠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은 꼭 말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체감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생활비 면에서도 여유가 생기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매달 연금 60만 원과 약간의 저축 인출로 총 90만 원 남짓을 생활비로 썼는데 이 중 월세 35만 원을 제외하면 50여만 원으로 식비, 교통비, 공과금, 기타 경비를 다 충당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연금은 저축 깎았으며 걱정하던 이전과 달리 쓰고도 돈이 남아 저축이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순자 씨는 남는 돈으로 가끔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근교 소도시로 버스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상상하기 힘들었던 경제적 자유를 비로소 느끼게 된 것이죠. 6개월 후 순자 씨는 한국으로 잠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세르비아에서의 체류 기간도 마침 90일씩 2번, 무비자 90일 1번 연장 90일 채우고 손볼 일도 있어 귀국했는데요. 막상 한국에 돌아와 보니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북적이고 각박한 도시의 리듬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무엇보다 비용 부담 때문에 함부로 나서서 소비하기가 겁이 났습니다.
역시 내 자리는 베오그라드에 있는 것 같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서울 집을 정리하고 다시 세르비아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자녀들도 어머니가 세르비아에 계실 때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다고 느꼈기에 적극 응원해 주었습니다. 현재 이순자 할머니는 세르비아 영주권 취득을 준비 중입니다. 세르비아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면 비교적 쉽게 거주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데, 마침 순자 씨가 베오그라드에서 정들었던 그 아파트를 소유주로부터 매입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70평생을 한국에서만 살아왔지만 새로운 땅에서 인생. 이막을 열어가는 이순자 씨의 용기 있는 도전은 주변 지인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편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나를 우리 엄마처럼 챙겨주고 나도 그들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돈 걱정, 눈치 볼 일 없이 하루하루를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인지 몰랐어요. 혹시 저처럼 은퇴 후 혼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용기를 내서 새로운 곳에 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개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조지아에서 부부로 도전한 사례, 세르비아에서 혼자 적응한 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스스로 환경에 뛰어들어 부딪히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 자유의 장점을 누리게 되었고, 새로운 인간관계와 문화체험으로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물론 모국에 대한 그리움과 언어 소통의 어려움 같은 도전도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나니 오길 잘했다는 만족감이 2배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실제 사례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도전을 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을 깨고 어느 나이에서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죠. 물론 모든 분이 해외 은퇴 생활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성향과 건강, 가족 상황에 따라 적응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내게도 이런 삶이 가능할까? 한번 상상해보고 계획해보는 것만으로도 준비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만약 여러분께서 이러한 해외 은퇴 생활을 실제로 계획하신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실용 정보와 팁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 실전 가이드 비자, 안전, 언어, 문화 적응 및 재정 관리 팁 프랙터컬 팁스. 이제 해외에서 월 100만 원으로 편하게 살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세르비아, 알바니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파라과이 5나라를 중심으로 비자 및 거주 중 취득 요령, 현지 치안과 안전관리, 언어 및 문화 적응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정 관리와 위험 대비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은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비자 및 거주증 장기 체류를 위한 문턱 낮추기. 세르비아 한국인은 90일 무비자로 세르비아에 입국할 수 있고, 추가로 90일 연장도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장기 체류하려면 임시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르비아에는 특별한 은퇴 비자는 없지만 거주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부동산 구매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인이 세르비아의 아파트나 집 등을 구입하면 1에서 3년짜리 임시 거주증을 발급해주며 이를 갱신하다 보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격 제한이 없고 비교적 저렴한 주택도 구매 가능하므로 여력이 된다면 주거 마련과 체류, 허가를 동시에 해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현지 법인 설립이나 취업 등을 통해서도 거주증을 받을 수 있지만 은퇴자의 경우 부동산 경로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알바니아는 은퇴자 전용 거주비자 제도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1년짜리 은퇴자 임시 거주증을 발급해주고 2번째부터 2년, 3번째부터 5년으로 연장해주며 5년 지나면 영구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은 연달러 1만 500 이상의 소득 증빙연금 수령 증명 등과 현지 거주지, 임대 계약서, 건강보험 가입, 그리고 신원범죄 기록 증명서 등입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현지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알바니아는 한국인에 대해 9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어 우선 단기 체류하며 살펴본 후 마음에 들면 거주증을 신청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비자 에이전시나 한인회에 문의하면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지아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대부분 외국인에 대해 365일 무비자 체류를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도 이 혜택을 받아 한국 여권 소지자는 1년간 별도 비자 없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류 초기의 비자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갈 때쯤 인근 국가로 잠시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비자런을 하면 체류 기간을 초기화할 수도 있어 사실상 장기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영주 정착을 원한다면 조지아 영주권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조지아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투자 시 투자 영주권을 주거나 현지에서 취업사업 등을 통해 6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퇴자의 경우 부동산 구매약 달러 10만 이상 부동산 구매 시 영주권 부여가 현실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부담된다면 현지 체류를 비자런으로 계속 연장하면서 생활하는 것도 흔한 케이스입니다. 1년마다 가까운 터키나 아르메니아로 여행 겸 나갔다 오는 방법으로 수년씩 지내는 외국인도 많습니다. 아르메니아 한국인은 최대 180일 무비자로 아르메니아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180일 이후에는 출국했다 재입국하면 다시 180일 가능하므로 1년에 반년씩 체류하는 셈입니다. 더 오래 있으려면 임시 거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르메니아는 은퇴자 특별비자는 없지만 재정능력 입증의 연금 수령증, 현지 주소지 확보, 의료보험 등을 갖추어 신청하면 1년짜리 임시 거주증 FM-타입을 발급해줍니다. 이를 매년 갱신하다 5년이 지나면 장기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현지에 작은 비즈니스를 등록하거나 자원봉사 선교 등을 사유로 거주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아르메니아 정부는 외국인 유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어 영어 서류만 잘 갖추면 큰 어려움 없이 거주증을 받을 수 있다는 평입니다. 파라과이는 영주권 취득이 비교적 용이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전에는 은행에 약 달러 5천 한화 약 650만 원. 정액 예치만 하면 영구 영주권을 주었고 이것이 전 세계 은퇴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2023년을 전후로 제도가 조금 변경되어 현재는 월 달러 1,000 정도의 소득 증빙연금 등 또는 약 달러 3만 5천의 예치금을 요구하지만 여전히 문턱은 낮은 편입니다. 특히 한국인은 파라과이 방문 시 사전에 전자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일단 입국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은퇴 영주권 PENSIONADO 비저의 경우 월 수입 달러 1,000 또는 연 달러 1만 2천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투자 영주권은 달러 7만 상당의 부동산이나 사업 투자를 요구하나 단순 예치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외국 은퇴자들이 5천에서 1만 달러를 현지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꾸며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곧바로 신분증 시둘러이 발급되어 현지인과 동일하게 금융 서비스나 의료보험 이용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주기간 요건 없이 영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파라과이에 도전하시는 분들께 추천할 만합니다. 물론 영주권 취득 시 현지 변호사나 이민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활합니다. 팁 모든 나라에서 비자와 거주증 관련 법규는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이주 계획 시점에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사관 홈페이지나 현지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절차를 밟으세요. 또한 영문으로 된 각종 증명서에 은퇴연금 수령 확인서, 범죄 경력 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고 APOSTIELL 공증을 받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관리 현지 치안 파악과 건강 유의. 치안 일반 소개한 5개 나라는 대체로 치안이 양호한 편에 속하지만
각자 특성이 있습니다. 세르비아, 알바니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은 폭력 범죄율이나 총기 사건이 매우 낮고 외국인을 노린 범죄가 드뭅니다. 특히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는 거리를 밤에 걸어 다녀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디든 관광지에서는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하고 인적 드문 곳은 피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파라과이는 다른 네 나라보다 치안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남미 특성상 빈부격차가 크고 일부 지역 특히 국경 지역이나 빈민가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현지 신뢰할 만한 치안 정보를 얻어 안전한 거주 지역을 선택하세요. 수도 아순시온 내에서도 부촌 지역과 위험 지역이 나뉘니 처음엔 안전한 지역에 거주하며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시 현금 과다 소지나 과실을 피하고 밤늦게 다닐 땐 택시를 이용하는 등 조심하면 문제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지역별 안전 팁. 오세르비아 대체로 안전하지만 인종차별 요소가 간혹 보고됩니다. 아시아인이 드문 편이라 호기심 어린 시선은 있어도 직접적 위협은 드뭅니다. 다만 간혹 젊은 취객이 놀리듯이 대하는 경우도 있으니 대응하지 말고 자리를 피하면 됩니다. 오알바니아 마피아 조직 범죄가 일부 존재하지만 외국인과는 거의 무관한 물밑 범죄라 일상생활엔 영향 없습니다. 오히려 알바니아 사람들은 손님은 신성하다는 전통이 있어 외국인에게 매우 친절합니다. 여행자 대상 사기는 거의 없지만 극히 드물게 택시 요금 바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 공인된 택시 앱 업 오택시 애를 쓰면 안전합니다. 오조지아 경찰 및 감시 카메라가 많아 범죄 억제력이 강합니다. 다만 최근 외국인이 많아지며 극소수 택시기사 바가지나 술집 바가지 사례가 있으니 공식 앱의 볼트 택시과 현지인이 추천한 장소를 이용하세요. 또한 상간 지역 여행 시 날씨와 도로 상황에 유해 비상연락망 대사관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오아르메니아 국경 갈등 지역 아제르바이잔 접경은 피해야 합니다. 그 외 국내는 안전하지만 교통사고율이 약간 높아 도로 횡단 시 조심하고 낡은 버스나 택시 이용 시 안전벨트를 꼭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파라과이 치안이 좋은 지역 아순시온의 빌라모라, 라마다 등과 나쁜 지역 치카라 등 구분이 뚜렷하므로 현지인 조언을 따라 거주지와 동선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현금은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다니고 고가 스마트폰 사용은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 등 붐비는 곳에서는 가방 앞에 매기 같은 기본 수칙을 지키세요. 건강관리 새로운 환경에서는 기후와 음식 차이로 인해 처음엔 몸이 적응하느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퇴자분들은 특히 기온 변화와 음식 위생에 신경 써야 합니다. 오기후 적응 세르비아, 알바니아, 조지아, 아르메니아는 계절이 뚜렷하지만 한국보다 여름이 덥고 겨울이 조금 덜 추운 편입니다. 조지아, 아르메니아 내륙은 한겨울 추운 지역도 있음. 냉방과 난방 시설이 한국만큼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얇은 옷 여러 겹 입기, 보조 난방기 구비 등으로 대비하세요. 파라과이는 아열대 기후로 여름 113월이 매우 덥고 습하며 겨울 68월도 온화합니다. 더위에 취약하신 분은 에어컨이 잘 갖춰진 숙소 선택과 수분 보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음식과 위생 새로운 나라의 음식은 향신료나 재료가 달라 소화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에 드시던 음식 가능하면 한국 음식 재료를 가져가거나 현지 아시안마트 활용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며 천천히 현지식을 추가하세요. 시장이나 노점 음식도 위생에 크게 문제 없지만 혹시 모를 배탈에 대비해 지사제나 소화제를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생수는 반드시 병으로 구입해 드시고 길거리 얼음이나 생과일 주스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파라과이 등 남미 지역. 오의료 서비스 활용 미리 알아둬야 할 것은 가까운 병원과 약국 위치입니다. 현지에서 믿을 만한 주치의나 병원을 한두 곳 정해두고 약 복용이 필요한 지병이 있다면 처방전과 영문의사 소견서를 가져가 현지 의사와 상담해두세요. 대부분 나라에서 한국에서 가져간 약을 계속 복용해도 되지만
일부 전문 의약품은 현지 대체약을 구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오보험 해외에서는 꼭 국제의료보험이나 현지 사설의료보험에 가입하세요. 비용이 저렴하므로 큰 부담 없이 들 수 있습니다. 보험이 있으면 사설병원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더 줄일 수 있고, 필요하면 인근 선진국으로의 의료 후송 서비스도 커버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코로나 등 감염병 은퇴자분들은 면역에 취약할 수 있으니 독감 예방접종, 코로나 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을 출국 전에 업데이트해 두세요. 현지 의료 체계가 팬데믹 상황에서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개인 위생 마스크, 손 씻기 등은 지속적으로 신경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어와 문화 적응 마음 열고 한 걸음 다가서기. 언어 학습 팁. 언어는 의사소통뿐 아니라 현지인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열쇠입니다. 완벽히 배우긴 어려워도 기본 인사말과 생활 표현 정도는 현지어로 습득해 두세요. 세르비아와 알바니아, 파라과이는 각각 세르비아어, 알바니아어, 스페인어를 주 언어로 쓰고,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는 독자적 조지아어, 아르메니아어를 씁니다. 다섯 나라 모두 러시아어 영향권이라 러시아어가 통할 때도 있지만, 젊은 층은 영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편입니다.